24년 전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안매장했다. 최근 경찰은 수사 끝에 한 40대 남성으로부터 1997년 여자친구와 후배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가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무차별 폭행해 결국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이 남성과 후배는 전북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여성의 시신을 안매장했다고도 자백했습니다. 24년 전 미제 실종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후배는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된 게 아니었나요? 우리 법은 왜 이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가족 여러분들은 1999년 황산 테러를 받고 숨진 6살 김태환 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실 수사 논란 끝에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환이법이 만들어졌고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24년 전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살인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걸까요? 살인의 시신 유기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순 없는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었는데 이 미제 사건, 24년 전 벌어졌던 미제 사건이 이제서야 드러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 관련 그때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이걸 자백한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울 마포구 여대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장기 실종, 미제 실종 사건이었는데 1997년에 여대생이 실종이 된 겁니다. 근데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남자친구가 살해했던 게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당시에 남자친구는 외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렌터카를 타고 가던 중에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차 안에는 후배 2명, 남자 후배 2명도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시신을 안매장한 뒤에 달아났다고 지금 경찰에 최근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이 알게 된 거는 지난해 8월인데요. 이 후배 중 2명이 이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까발리겠다. 아하.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첩보를 경찰이 입수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이 뭔지를 따져보다가 이게 97년에 마포구 여성 실종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내고 이 남성을 체포해서 자백을 지금 받아낸 겁니다. 자, 지금 이 유기됐던 여성 시신을 발굴을 해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진척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열심히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발굴 유해 수습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경찰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안매장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이 살인범과 그 후배들이 여성을 안매장했다고 말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6차례에 걸쳐서 유해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또 워낙 오래 전에 그렇죠. 발생을 했고 학교 인근에는 큰 도로가 놓였고요. 또 여러 차례 공사가 또 진행된 상황이어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죠. 정말 누군가를 살해하고 23년을 숨어 살았다 그러면 진짜 저 같은 말이죠. 밤마다 막 꿈에 나오고 막 진짜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이자들은 지금 뭐 잘 있다가 이제서야 뭐 네가 했던 걸 까발리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이 정말 이 피해자 저는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 이런 이야기하죠. 구천을 맴돌 수밖에 없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모든 사건을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사후에 돌아와서 그 시점으로 가다 보면 언제나 아쉬운 점이 남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인이 실종됐을 때 그 실종된 사건을 그냥 편하게 원오브댐 사건으로 이거 그냥 생존 가능 없는데 어디에 살아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실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특별한 이유 없이 실종이 되었다면 주변에 탐문 수사를 조금 제대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강력 사건이라는 걸 열어놓고 좀 들여다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친구들하고 이런 관계를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그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혹시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억울한 어떤 죽음이 20년 가까이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그 정의를 실현했고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여성들의 실종, 이 가출 신고 이런 거는 좀 진짜 좀 강력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 지금 풀어줬어요. 네, 확인하고 풀어줬어요. 네. 이춘재 때랑 똑같은 겁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와 똑같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옛날에 뭐 태완이 사건으로 태완이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없어졌다는데 왜 지금 처벌 못 하나? 근데 이제 2007년 이전에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5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말 그대로 처벌을 못 했던 거잖아요. 근데 태완이법이 개정된 게 2015년 7월 31일인데 그러면 그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00년 7월 15일 이전에 벌어졌던 30일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했죠. 그럼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7년도 범죄니까 15년을 더하면 2012년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죠. 그러면 태완이법 개정됐던 2015년 7월 30일 이전에 공소시효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 뭐 백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춘재, 예. 이춘재는 지금 자기가 화성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감옥에. 예, 이런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 같은 경우도 지난해 그 23건의 범죄를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좀 명확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했고요. 또 91년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있었고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구 어린이 황사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서 영구 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법 이름이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 이름이 태완이법인데 예. 정작 태완이 사건에는 이 공소시효 맞습니다. 폐지가 적용되지 못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태완이법 일단은 그래도 이후에 벌어진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태완이법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많은 사건들이 이후에 그 뒤늦게 진범이 잡혀서 처벌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태완이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 태완군은 6살이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앞 골목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뿌린 황산에 전신의 화상을 입었고요. 맞아요. 49일 동안 폐혈증을 앓다가 세상을 결국에 떠났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분노를 샀는데 초동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초기에 태완이가 여러 진술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나이 등을 근거로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고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었는데 이때 전 국민들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나중에 진범 나중에라도 잡으면 꼭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태완이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진짜 그 상식 그냥 아니 이자가 범인이란 걸 알아. 아니, 본인도 인정했어요. 근데 처벌을 못한다? 세상 이건 코미디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 공소시효 제도, 그러니까 아직 뭐 살인죄하고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는 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 있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옛날 같은 경우 우리 과학적 증거 별로 증거 분석 같은 걸 하지 못하는 시절엔 한 15년 지나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요. 자백을 해도 진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고 예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정도 15년 지나서 이제 이걸 다시 처벌하려면 진범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를 다 없애요. 그럼 경찰은 50년 전 범죄도 수사를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범인이 잡히지 않은 범죄는 다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수사 인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살인죄나 뭐 강간살인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증거로 뭐 지금 과학적 증거로 전부 다 진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범죄에 한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겁니다. 승 의원님, 보통 이렇게 공소시효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영화도 뭐 있었잖아요. 그 딱 공소시효 끝나고 내가 살인범입니다 하고 짠 하고 나와가지고 막 책 팔아먹고 뭐 그랬던 영화 있잖아요.
아 근데 외국은 어때요? 외국은? 사실 이 태완이법 할 때도 저 국회에서 꽤나 청문회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이 공소시효 폐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퍼니시먼트라 그래서 사형이 규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다. 그래 콜드 케이스라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건이 진범이 나타나면 진범을 잡을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개인적 사익 때문에 그 사람이 뺏긴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 안 할 수 있냐?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법마다 좀 다르지만 특히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 일본도 2010년에 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같은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존재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은 증거의 일실, 멸실, 산일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유죄 입증이 안 될 때 그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증거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떠한 증거로서 우리가 찾아갈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공소시효라는 것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공소시효 폐지 대상 범죄에 늘릴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